해서 잠깐 봤던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넘어갈게요. 대부분 이제 증균이라고 하는 거는 교수가 적기 때문에 배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을 위한 거예요. 스토마커를 이용하여 경질합니다. 출도 배양기에서 18에서 24시간 배양합니다. 시료를 증류시킨 BW 용성 미리리터를 16ml의 RB배지에 적도합니다. RB배지는 파란색이에요. 보시면 색깔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료를 증류시킨 BW 100ml를 16ml의 TT배지에 적도합니다. TT배지는 약간 녹색, 청록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한 배지는 불필수합니다. RB배지는 40.5에서 42.5도 배양기에서 20에서 24시간 배양합니다. TT배지는 35에서 37도 배양기에서 20에서 24시간 배양합니다. 색깔 변화가 아니라 탁해진 정도를 가지고 그냥 확인하는 증균의 목적은 뭐라고요? 증균의 목적은? 교수가 처음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적어가지고 교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증균 자체가. 그런 다음에 이게 진짜 살모넬라인지 확인하면 되고요. 비지설파배지를 필요량 계량합니다. 비지설파배지라고 했으니까 설파하면 이제 황산이 들어가겠죠. 황산이 들어가는 상태고. 고압 전기 멸균기에서 121도 15분 멸균합니다. XLD 배지를 필요량 계량합니다. 교감기를 이용하여 섞어줍니다. XLD 배지는 핫플레이트에서 가열 멸균합니다. 45에서 50도로 설정된 온수도에 배지를 넣으시킨 후 페트리피시에 분수하여 사용합니다. 증류시킨 TT배지는 앞에 XLD 배지는 고압 멸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랬어요. XLD 배지는 그냥 뜨겁게 그냥 가열한 상태로 다 녹이고 만다고 그랬죠? 안 봤어? 앞에서 이제 TT배지나 이런 것들은 121도씨에서 15분 고압 멸균을 하는데 XLD 배지는 그렇게 안 한다. 그 자체에 항균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있을 수도 있고 열에 취약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물을 사용하여 비지설파 배지에 적정합니다. 증류시켰던 RB 배지하고 TT 배지에서 이 탁해졌던 시험관을 골라가지고 한 배지에 찍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증류시킨 RB 배지를 볼텍싱 후 미드를 사용하여 비지설파 배지에 획선 조명합니다.
비지설파베지에서 살모넬라는 무슨 경우를 한다고? 처음 보여준 거는 이제 컨트롤 구였고요. 지금 비지설파베리의 살모넬라는 분홍색 진단이 생긴다겠죠? 앞에 지금 색깔 지금 살짝 지나갔는데 붉은색 콜로니가 됩니다. 비지설파베지에서 이게 지금 분리배양이었어요. 증균을 시켜서 증균 전에는 균이 얼마 자라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냉장식품이나 이런 걸 김밥이나 이런 거 좀 잘 문대어서 보관하다가 그걸 수거해가지고 균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증균이 필요하고 증균 후에는 탁해진 배질만 골라가지고 다시 또 이게 분리배양에 들어가요. 분리배양을 했을 때는 콜로니가 생겼겠죠. 균이 자랐을 때. 근데 콜로니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다 살모넬라냐? 그게 아니라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일단 살모넬라 의심되는 거야. 이게 살모넬라가 아니더라도 살모넬라의 주변에서 자라게 되면 주변이 붉게 물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거기 중에서 콜로니를 따가지고 그 다음 실험을 해요. 자, 마지막에 확인 실험. TSI 배지를 활용한 계량합니다. 교감기를 이용하여 섞어줍니다. 부엌 분리 멜분기에서 120L부터 15분 멜분합니다. 멜분한 배지는 팩튜브에 소분합니다. 사면배지 제조를 위해 기울여 붙입니다. 분리배양한 XL 배지에서 살모넬라로 의심되는 콜로니를 TSI 배지에 적정합니다. 고층부에 균수를 넣고 푹 찌른 뒤 사면부에 지그재그로 도발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삼연배양이라고 해서 기울여가지고 배지를 붙여가지고 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되게 곰팡이를 키울 때 많이 쓰긴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살모넬라 확인 실험에서 기울여진 삼연 배지를 만들어가지고 얘가 침상이 일어나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울여진 배지를 쓰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제 XLD 배지라고 했던 거는 고압 멸균을 안 했어. 이거 했죠? 그다음에 TSI라고 하는 건 앞에 살짝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트리플스 슈가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어. 세 가지 단원으로 해가지고 얘가 자라는지 지금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 배지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것들 이제 선별 배지라고 하죠. 분리배양한 비지설파 배지에서 살모넬라로 의심되는 콜로니를 TSI 배지에 적조합니다. 살모넬라로 의심되는 건 어떤 게 의심될까? 면적으로 콜로니를 자랐으니까 다 자라는 게 아니라 분홍색 진단이 생기거나 그죠? 색깔이 좀 변한 그 주변에 일어난 것들을 콜로니를 선택을 해가지고 너가 살모넬라일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어봐라 라는 얘기예요. 고층부 중앙이 적종 후 사면부에 지그재그로 도말합니다. 가운데다 푹 찔러 넣죠. 그죠? 푹 찔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친절히 생길 거고 표면 위에서도 지그재그로 35에서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18에서 하잖아요. 26시간 배양합니다. 색깔 보시면 살모넬라가 자랐을 때는 푹 찔러 넣고 푹 해가지고 탑침했던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위에 지그재그로 부분까지 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덱스트로스는 뭐냐면 포도당이죠. 포도당 발효 중 생성된 산성 물질 때문에 색깔이 변한다. 페놀레드 지시약에 의해서 노란색으로 변한다. 찔러놓은 부분, 이쪽 부분. 페놀레드 시약은 지시약이에요. pH의 변화에 따라서 산성일 때는 노란색, 그 다음에 산성이 아닐 때는
알칼리일 때는 보라색 이런 식으로 페놀레드지 시작 때문에 덱스트로스 즉 포도당을 발효를 하게 되면 뭐가 생성이 된다 했냐면 산이 생성이 된다겠지. 페루베기시드나 이런 산성이 되기 때문에 pH가 떨어질 거야. pH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런 색깔 변화에 의해서 확인하는 이런 배지, TSI 배지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은 노란색으로 변해야 되는 거야. 전체가 왜 노란색이 아니고 위에는 지금 뭐지? 왜 보라색인지 지금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 앞에 TSI 배지는 이런 색이 아니었어. TSI 배지 앞에서 보여줬었죠. 잠깐 다시 볼게요. 자, TSI 배지는 이렇게 생겼었어. 약간 뭐라고 할까? 붉으스름한 정도? 이 정도 색깔인데 얘에다가 가운데 툭 찔러가지고 위에 사면에다가 지그재그로 그었을 때 그 균이 자라는 양상이 보시면 여기는 아직 노란색인데 여기 좀 보랏빛으로 좀 변했죠.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위에 이제 보충부에 비해 탄소와 접촉면이 넓은 지역은 뭐 이렇게만 발효되지만 탄성 물질이 다시 또 빠르게 산화해서 알칼리성으로 다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알칼리화 돼서 좀 더 색깔이 진해진 거야. 보라색으로 된 거야. 내용은 pH에 따라서 즉 덱스트로스가 발효가 됨에 따라서 산이 생성이 되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페놀레드가 노란색으로 변했을 거야. 근데 이 노란색으로 변한 이 지점에서 보면 얘는 산소하고 접촉이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노란색인 거고 사면 베이지 있죠. 이렇게 비스듬히 된 데 있지. 거기는 표면에다 이렇게 그었지. 아까 보시면 툭 찌르고 위에다가 지그재그로 표면상에 그어요. 표면하고 그었을 때는 거기서 산소와 좀 접촉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산화가 돼. 산소를 머금어. 산성물질이 다시 산화가 돼가지고 알칼리화 됐기 때문에 이쪽 표면은 보라색으로 변했다는 거야. 두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찰할 게 이쪽 부분 검정색 보이시죠? 이제 이 검정색은 TSI 배지 자체가 뭘 더 집어넣었다고 했냐면 설폰을 집어넣었어. 황을 집어넣었대. 네? 그래서 H2S라고 하는 황화수소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무슨 색깔로 변하면 검정색으로 변해. 그래서 TSI 배지에서는 세 가지 색깔이 나타날 거야. 그죠? 위치 이해하셨어요? 자, 맨 처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안 그은 왼쪽 거 보면 맨 왼쪽 거가 아무것도 안 그은 TSI 배지야. 접종 안 한 거. 두 번째 있는 거 보면 여기가 쿡 탑침을 했을 때 아래쪽은 노란색. 그죠? 그 다음에 황화수소가 생긴 이쪽 중간 지역은 황화수소와 반응을 했으니까 검정색. 위에 표면에서 지그재그로 그었던 데는 붉은색. 왜냐면 이쪽은 알칼리성, 여기는 황화수소, 이쪽은 pH가 떨어진. 즉 글루코스가 뭐죠? 산성으로 변해서 대사에 의해서 피루비엑시드나 이런 산으로 변했기 때문에 pH 변화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자,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면 좀 시커멓게 내려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가 중간 단계입니다. 식용수의 큰 물풀을 이용하여 슬라이드 글라스에 얇게 도포합니다. 그라운염색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라운염색에 대해서 살짝 보여줍니다. 자, 이게 슬라이드 글라스죠.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올려있는 게 커버 글라스고 슬라이드 글라스는 아마 중학교 때까지는 보셨을 거예요. 그 위에다가 콜로니를 얇게 도포를 합니다. 적당히 도포하고 블랙패드가 좀 건조시키는 거야. 자연 건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애들이 이거 시키면은 첫 번째 다 펴먹어. 그래서 자연 건조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빨리 말리려고 지금 쓰는 거고요. 균 살균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알콜램프 하려고 하면 살균하려고 한다고 치는 거니까 의미는 아니고 건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듣게 하려고. 크리스탈 바이올렛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무슨 색깔을 변해요? 크리스탈 바이올렛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균을 염색합니다. 1분간 기다린 후 슬라이드 글라스를 뒤집어
물로 씻어냅니다. 자, 이때도 슬라이드 글라스를 이제 실험을 직접 안 하니까 보시라고 하는 건데 앞에 이제 균이 묻어있는 쪽이 있어요.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물 붓잖아. 그러면 균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이쪽으로 흘러내리는 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씻어내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아무 씻어도 여기 물 안 빠져나가야 하는 친구들도 있어. 너무 세게 하면 그래요. 뒤에 표면 장력 때문에 잘 씻어내리게 뒤집어서 내려줘야 돼. 잘 보시면 균이 묻혀져 있는 쪽이 아니라 뒤집어서 반대쪽을 타고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슬라이드 글라스는 건조 후 루볼 PVP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균을 매연시킵니다. 1분간 기다린 후 슬라이드 글라스를 뒤집어 물로 씻어냅니다. 루블 솔루션 안 쓰고 알코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건조시킨 슬라이드 글라스에 디컬러라이징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탈색시킵니다. 30에서 60초 기다린 후 슬라이드 글라스를 뒤집어 물로 씻어냅니다. 건조시킨 슬라이드 글라스에 사프라는 용액으로 균을 염색시킵니다. 30에서 60초 기다린 후 슬라이드 글라스를 뒤집어 물로 씻어냅니다. 여기까지 보면 살모넬라가 어떤 색으로 염색이 됐을 것 같아요. 자, 크리스탈 바이올렛 한번 했고 이걸 고정시킨 다음에 다시 씻어내고 색깔 뺐어. 색깔 빼는 과정을 했고 다시 사프라닌으로 염색을 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좀 씻어낼 거예요. 그러면 얘는 현미경 관찰했을 때 무슨 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1번 보라색, 2번 분홍색. 무슨 색? 분홍색? 분홍색일까요? 살모넬라는 그람? 음성. 그람 음성이에요? 뒤에는 이제 우리 포도상국을 할 건데요. 포도상국은 분홍색, 살모넬라는 보라색으로 됩니다. 음성 방향 미싱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아, 반대지. 반대다. 잘못했다. 그래서 스타필로코커스 포도상국균 같은 경우에는 양성이고 살모넬라는 음성이기 때문에 살모넬라는 핑크색으로 되는 거야. 테스트 주부에 도표를 이용하여 자, 이건 이제 생화학 실험들이에요. 확인 실험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살모넬라가 맞는지 보기 위해서 확인 실험, 생화학 실험이 들어갑니다.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죠. 적조 후 프로텍션 주부에 자세히 물을 수정하고 분류합니다. 이런 키트들이 다 만들어져서 팔아요. 그래서 넣기만 하면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라이신 디카르복실레이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디카르복실레이스라고 하는 건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생화학 테스트라고 했으니까 알아야 면접 나온다.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COOH라고 하는 기죠. 카르복실기를 떼내는 거야. 디카르복실레이스는 카르복실기를 떼내게 되면은 얘네들은 아민 반응을 할 거예요. 이게 아미노산에서 아미노산은 카르복실기하고 아미노기하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미노산의 특징이죠. 한쪽에서 카르복실기를 잘라내는 과정을 하는 거를 디카르복실레이스라고 해. 아미노산이 디카르복실레이스 작용을 하게 되면 식품에서는 이게 변폐가 되는 작용을 해요. 이게 부패가 되는 작용 중에 일종이기 때문에 디카르복실레이스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테스트에서 얘는 라이신 디카르복실레이스 테스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32에서 37도, 4에서 24시간 사용합니다. 라이신도 리신을 분해하기 때문에 색깔이 어쩐다고 바뀌었어, 그치? 자, 디카르복실레이스 되면은 이 시약의 자체는 pH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원리를 알아야지 되니까. 자, 디카르복실레이스의 양성 반응이다 그랬어. 살모넬라가. 네? 그럼 반응이 끝난 뒤에는 아까 보라색으로 나왔던 거는 pH가 네, 그 전 살모넬라가 아닌 거보다 pH가 올라갔을까 떨어졌을까? 왜 보라색으로 변했을까? 찍어봐. 자, 노란색하고 보라색. pH가 어떤 게 더 높은 것 같아? 둘 중에 하나 찍어봐. 아까 살짝 있었잖아. 베지 테스트에서. 어떤 경우에 노란색이었고 어떤 경우에 또 보라색으로 갈지 기억해보래. 자, pH가? 네? 다현씨 딸딱한 거 하지 말고 얘기해주려고 크게 얘기해줘. 와, 사람들이 이게. 응? 자, 어쩐다고? 디카르복실레이션 되면요. pH가 올라가요. 그치? 알칼리화가 되는 거야. 네, 아민이 된다는 거는 pH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색깔 차이에서 보기 때문에 이 키트 자체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지시약이 들어가서 있겠지. 그치? 얘한테만 반응할 수 있는 거가 페놀레드 같은 그런 지시약이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색깔 차이로 해서 보는 것들은 대부분이 산이냐 알칼리냐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pH에 민감한 지시약을 집어넣게 돼 있어. 이렇게 확인 시험에서 쓰이는 지시약들, 그냥 색깔 변화, 그다음에 TSI 매지는 어떤 특징 때문에 얘네들을 공격할 수 있는지, 그다음 살모넬라가 그런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런 것들 부분 지어주시면 좋아요. 자, 황색 포도당 구분할게요. 가장 빈번하게 나와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베트남산 냉동 새우에서 황색 포도당 구분이 나왔다 그러잖아. 황색 포도당 구분은 잘 보면 그렇게 냉동두는 아니야. 근데 누군가 작업자의 환원 상처에 의해서 아마 들어갔겠지. 뭐그 포장에서만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식약처에서 일부 수거해간 어떤 샘플 중에 검사를 했을 경우에 나왔을 확률이 높아. 그러면 황색 포도당 두들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확정 지을 수 있는지 좀 볼 거예요. 스타필로코스의 여러 속에 속하는 종들이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리우스라고 하는 이것만 식중독이에요. 여러 종들 중에서 이거는 자연계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자연 환경에서 저항성이 강해. 이게 굉장히 빈번해. 여기 손 이렇게 한번 긁어서 찍어도 나와. 근데 사람과 동물에서는 주로 피부, 비인강 점막, 코 이렇게 코파고가 이렇게 묻히면 안 된다. 거기도 다 묻어있다. 장관 내에 거의 모든 조직이나 기관에 침투하며 특히 인간에게 감염되면 세포 괴사 또는 농양을 형성하는 화농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화농성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일단 접촉하게 되면 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피부 속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 피부에 있는 뭐라고 하죠? 그 인간 신체로 보면은 인간의 피를 먹이로 해가지고 얘는 피를 먹이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 뒤에 혈전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균에 해당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염증 반응이 폭발했을 때는 얘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리우스는 마이크로코커스과에 속하며 코커스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동글동글한 거를 코커스라고 하죠. 앞에서 바실러스라고 하는 거는 막대기 모양을 하고 있는 게 강균 내밀이라는 거고 스타필로코커스는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이게 공처럼 생겼어. 코커스고요. 자, 살짝 지금 이제 그람 염색한 색깔이 나오긴 하는데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으로 됐죠? 그람 양성 색을 누르셨습니다. 다음에 도끼. 네. 내염성이다라고 하는 건 소금에서도 어느 정도 잘 변해요. 그래서 바다생물이나 이런 새우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경우가 해양 미생에서 좀 나오는 경우가 소금에서 좀 견디기 때문에 최소 7.5% 매지에서도 잘 삽니다. 얘네들은 보통 2% 정도에서 NaCl 집어넣고 키우면 아주 잘 자라는데 7.5%가 잘 자란다는 얘기 아니라 거기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거야. 내염성이라고 하면은 그 이상이 되면 얘도 죽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있냐면 여러 가지 탄수화물 단당류겠죠.
포도당을 비롯해서 탄수화물을 발효시켜서 뭘 생성한다? 산을 생성한다 그랬어. 얘가 어떤 특정한 포도당이 들어간 배지에서 지시약을 집어 넣었을 때 발효가 끝나면 얘는 산성이 될 거니까 그 pH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시약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얘를 변경해낼 수도 있겠지. 자, 병원성이 있는 이유는 용혈작용. 용혈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피를 농도시키는 이런 작용이에요. 그다음에 혈장 농고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탈라이즈 양성, DNase 생성능이 있으며 DNase라고 하는 거는 DNA를 분해하는 요소야. 핵산을 분해해버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신체 내에 들어왔을 때는 지 DNA 만들고 그 매개체 숙주의 DNA를 녹여서 활용하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DNA 생성능이 있으며 코아듈레이스 생성능이 있다. 코아듈레이스가 뭐냐면요, 응고하는 거야. 아까 혈전 응고하는 거. 피떡을 만들어. 피떡을 그런 식으로 생성능이 있다. 건조, 열 및 식염의 저항성을 나타내고 효소인 라이소스타핀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감수성이 있다. 요거에는 이게 이 효소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 효소를 가지고 얘를 억제할 수 있다. 항생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황색 포도당. 자, 위에는 이제 배지 가지고 검병을 했을 때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 얘기를 할 건데요. 글씨가 좀 보이려고 모르겠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거든요. 색깔 변화가 있는데, 자, 1, 2, 3번 중에서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리어스가 자랐을 경우에는 몇 번 배지다? 3번 배지다.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리어스는 색깔이 산성화된다겠지? 때문에. 그 다음에 난황, 에그요트라고 하는 난황을 첨가하게 되면 만니토, 뭐 식염배지 이렇게 돼 있는데 만니토라고 난황하고 첨가를 해가지고 식염배지를 만드는 이런 배지에서도 이렇게 자랄 수 있어요. 이런 배지에서 검병을 하는 게 나타나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처럼 증균배양, 분리배양, 확인배양의 순서로 이거를 정성시험이라고 해요. 정성하고 정량은 간단하게 구분하면 정성은 있냐 없냐, 맞냐 안 맞냐 정도야. 옳고 그르냐 정도를 판단하는 게 정성. 그 다음에 정량이라고 하는 거는 있으면 몇 마리나 있는데 라고 하는 게 정량 실험이에요. 스타필로코커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정량까지 잘 안 가. 그치? 그냥 확인까지만 가지. 아, 이게 살모넬라가 맞구나 이렇게 되지. 이게 몇 마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해. 근데 스타필로코커스 같은 경우에는 몇 마리냐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정량 실험이 있어요. 이게 좀 틀려. 몇 마리 이상이면 우리가 면역 체계에 의해서 얘네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 100마리, 1000마리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은 위해하니까 어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량 실험 단계까지가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일단 그람 염색의 특징은 보라색으로 되기 때문에 그람 양성 패턴이 있고요. TSI 아니고 TSA라고 하는 배지에서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자라는 이런 현상이고, 코알루게네스라고 하는 응고 실험이거든요. 자, 응고 실험에서는 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배지가 딱딱하게 굳어. 액체 배지였는데 얘가 자람에 따라서 딱딱하게 굳어. 굳은지 어떻게 알아봐 보면은 그걸 뒤집어 보면은 안 떨어지면 그 굳은 거겠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간단하게 보시면. 그래서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리어스는 그람 양성이면서 코알루게네스 양성에 의한 응고 작용이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냥 피떡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이런 작용이 있어서 확인 시험에서 생화학 테스트를 쓸 때 이걸 써요. 그렇죠? 앞에 순서처럼 증균 배양, 분리 배양, 확인 시험의 단계까지네요. 네? 자, 그걸 거친 다음에 이제 정량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인 실험에서 나온 이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균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몇 마리냐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거를 빼내서 이제 앞에서 플레이트 카운터가 했던 거 있죠? 평판 배지에다가 균수 세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게 정량 실험이에요. 확인 시험만 볼게요. 증균하고 분리는 생략하고. 확인 시험에서는 주로 생화학 실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합니다. 요방기를 이용하여 섞어줍니다. 고압분리 멜링기에서 120ml 15분 멜링합니다. 멜링한 레진은 페트리스 공조와 사용합니다. 유리배합에서 황색포도 산소균으로 추정되는 콜로니를 채취하여 보통 한참 레지에 적동합니다. 약간 분리배양 설명 안 해서 그치? 검정색 콜로니를 지금 딴 거예요. 35에서 37도 배양기에서 18에서 24시간 배양합니다. 그런 연습하는 거는 비슷하니까 슬라이드 글라스 같은 순서로 하는데 얘는 똑같이 다 해도 나중에 봤을 때 보라색이 남아있어. 30m 60초 기다리면 슬라이드 글라스를 뒤집어 물로 씻어냅니다. 연소시킨 슬라이드 글라스에 사탕 용액으로 지금 보라색이 아주 진하게 남아져 있기 때문에 사프라니오 염색이 안 되는 거야. 네? 발색이 안 돼서. 지나가나? 안 되는 상태로 있어. 자, 응고 실험이에요. 응고시키는 효소라고. 나이트로젠 멜링 플라즈마를 0.5ml 분주합니다. 네비 플라스마가 토끼 혈청이에요. 그래서 토끼 혈청을 따로 따가지고 혈청 응고 실험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보통 한참 배지의 콜로니를 물포를 이용하여 캡슐에 적조합니다.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레아 테스트예요. 우레아 요소 가지고 하는 거. 유레아 래피드 테스트 균을 뇌균의 목표를 이용하여 균을 적조합니다. 애지간한 좀 식품 회사들을 이렇게 보면 다 미세물질이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사가지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가품질 검사에서 35도 배양기에서 4에서 24시간 배양합니다. 자, 이제 색변화죠.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건데, 자, 우레아 테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레이스라고 하는 이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야. 누구한테 생냐면 이 스타필로코커스 있다면 스타필로코커스 같은 경우에는 얘를 분해하는 우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양성의 경우에는 우레아가 분해돼서 플러스로 나왔어, 그치? 이게 붉은색으로 나오고 이콜라이는 우레이스가 없어, 그치? 그래가지고 그냥 노란색 그대로 대충. 그 다음 나오는 화학 테스트가 나이트레이트예요. 나이트레이트, 나이트라이트, 나이트릭 옥사이드, 뭐 여러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 나이트러스 뭐 이래가지고. 자, 나이트레이트는 질소에 산소가 몇 개 붙어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뒤에서 다시 보긴 할 텐데 나이트레이트는 질소가
질소에 산소가 3개가 붙어 있는 가장 높은 환원 뭐지? 산화된 형태야. 산소가 달라붙을 질소에 산소가 달라붙을 수 있는 걸 산화됐다고 해. 질소에 대한 고정화나 이런 거에서도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콩과작물이나 작물가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서 뭐 뿌리오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하는 자극들, 동화작용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볼 수 있고 질소 고정화 단계에서도 좀 볼 수 있는데 나이트라이트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세요. 자. 맑음의 루프를 이용하여 나이트레이트 테스트 튜브의 균을 적용합니다. (35에서 37도 배합위에서 2시간에서 18시간 배합합니다. 에어로 설파밀리 게스들 리에이전트를 주제방으로 떨어뜨립니다. 설판에는 약간 황이 붙어있는 화합물이야. 황산은 아니고 황이 붙어있는 화합물을 집어넣어서 황하고 반응을 시키면 많은 리에이전트를 주제방으로 떨어뜨립니다. 잠깐 원리를 잠깐 설명해 주죠. 나이트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한 끗 차이야. A루시아가 나이트레이트라고 하는 건 NO3야. 산소가 3개짜리 붙어있는 거 가장 산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 얘한테 설파닐릭 액시드라고 하는 요거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나프틸아민 리에이전트라고 하는 요 시약을 같이 집어넣게 되면 이 나이트레이트가 나이트라이트인데 좀 잘못 나왔네요. 레이트 아니고 I로 바뀌어야 돼요. 나이트라이트가 되면 NO2로 바뀌고 자 이것이 요쪽이 되는 거예요. NO3가 NO2가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산화라고 해요? 환원이라고 해요? NO3가 NO2가 되는 과정. 응? 똑같이 뭐라고 할까? 응? 왜? 할 말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산소를 잃었어, 산소를 얻었어. 응? NO3가 NO2가 될 때, 나이트레이트가 나이트라이트가 됐을 때, 여기 I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스피드야. 산소를 잃었죠? 산소를 잃는 거 뭐라고 해? 환원이라고 해요. 리덕션이라고 하는 환원이 된 거야. 그래서 NO3에서 NO2가 되는 환원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반응하는 시약 때문에 양성인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나이트라이트가 나왔으니까 얘가 한 번 더 산소를 더 잃어. 그럼 어떻게 되지? 산소를 하나 잃었으니까 2개짜리가 하나가 됐어. NO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NO라고 하는 거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해요. 나이트릭 옥사이드. 우리가 면역 증강제에서 면역 보조제 먹잖아요. 이뮨 뭐 해가지고 먹지. 이게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거예요. 산화질소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면역이 증강되는데 이게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더 오히려 얘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신체 내에서 좀 안 좋은 물질을 만들어 사이토카인 증가시키고 바람도 유발하고 이런단 말이야. 이 나이트라이트라고 하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게 그런 물질을 가지고 N값이고요. 자 이것이 한 번 더 나이트러스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면 N이 2개짜리의 산소가 결합돼 있어. 가장 불안정한 물질이 돼. 나이트러스 옥사이드는 이 중에서 가장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나이트로겐 그냥 질소, 네? 질소 분자가 되죠. 2개 붙었으니까 질소 분자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우리가 질소의 환원이라고 하죠. 그치? 질소 고정화하고 질소의 환원 과정하고 좀 그게 반대여져 있는데 거꾸로 질소를 요렇게 왼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이거 뭐 미생물을 하면은 콩가식물에서 뿌리오박테리아가 하는 거지.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미생물이 먹어가지고 이걸 다시 내보내고 이런 과정까지 질소를 동화시키는 작용. 아모니아나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질소를
산소로 가는 이런 과정들은 환원시키는 거야. 주소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거야. 각각의 단계에서 나이트레이트, 나이트라이트, 나이트릭 옥사이드, 나이트러스 옥사이드, 나이트로겐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균의 환원능을 테스트할 때 이거를 활용을 한다. 내가 한번 가져봤어. 그래서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NO는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과정이라도 좀 익숙해져야 된다. NO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해. 여기에 산소를 머금으면 NO2가 돼. NO2는 뭐라고 했어? 나이트라이트라고 했어. 그치? 나이트라이트. 그 다음에 나이트라이트에 다시 또 질소를 가져서 이온화가 됐을 때 얘는 나이트라이트의 이온, 이거는 나이트레이트의 이온으로 양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테스트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리우스라고 하는 생화학 테스트를 쭉 해서 나열을 해봤는데 이거는 인터넷 자료 찾은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찾으시면 돼. 사이트 뭐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리우스에 뭐 생화학 반응 치면 다 나와. 이제 참고하려고 난 가져온 거라서. 자, 나이트레이트 NO3입니다. 자, 여기에 나이트레이트 리덕테이즈 환원 효소죠.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 산소를 빼앗는 거라고 했어. 그치? 환원은 산소를 빼앗는 거여서 NO2가 되고 이게 한 번 더 나이트라이트 리덕테이즈라고 나이트레이트 리덕테이즈는 달라. 효소 자체가 달라. 이름도 다르니까. 자, 그래서 얘가 작용을 하게 되면 다시 NO 값으로 바꿔져요.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환원이 되는 최종 물질은 질소가 되겠죠. 자, 생화학 테스트에서 검경을 하는 건 어디냐면 이 NO2예요. 그치? NO2이기 때문에 이 NO2가 앞에서 넣어준 설파닐릭 액시드에 의해서 그 설파닐릭은 황을 끼고 있겠어. 황. 네? 황이라는 자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색깔이 잃는데 여기 하나 더 씨앗이 나프탈라민이라고 하는 이 씨앗 B를 넣어주게 되면 색깔이 일단 빠진 거에다가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는 거야. 되겠지? 기말에 나오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색깔 변화들이 있으니까 얘를 첨가했을 때는 어쩐다. 얘만 첨가해서 이렇게 키트가 잘 나오니까 그렇지만 옛날 지금도 실험실에서 씨앗 일일이 다 만들어서 넣는 데 많아요. 설파닐릭 액시드만 넣은데 그러면 색깔이 안 나와. 그러지?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돼? N-나프탈라민을 집어넣어야지만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야. 양성일 경우에. 그지? 누가 양성이라고?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리우스가 양성이라고.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캡슐, 캡슐레이션, 캐탈레이즈 쭉 보고요. 자, 앞에서 보면은 그람스테이닝 볼까요? 그람스테이닝은 그람 양성이니까 포지티브라고 되어져 있고 H2S는 황화수소야. 소가 뭐라겠죠? 지구의 온난화를 없애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소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소가 배출하는 가스량이 어마무시하다고 그러더라고. 방구 한번 끼면은 지구를 오염시키는 이 황화수소를 비롯해서 이산화탄소 이런 거 엄청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게 황화수소야. 황화수소는 네거티브네랑 헤몰라이시스라고 하는 건 용혈작용, 피를 녹이는 아스피린 같이 그 있잖아요. 혈전 안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용혈작용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인돌 테스트는 앞에 했었죠. 인돌 반응하는 거. 인빅 테스트 중에 첫 번째가 인돌 반응이었어. 인돌 반응이 어떠냐면 네거티브다. 자, 앞에서 대장균에서는 어땠었지? 대장균에서는 인돌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어. 그죠? 대부분은 없는데 특정의 어떤 놈들은 있을 수도 있었어. 그런데 메칠레드 테스트에서는 꼭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 했어. 나머지 좀 볼까요? 뒤에서 여기 있는데 포게스 프로스카우저가 이 VP 테스트 있죠? VP 테스트에서 얘는 포지티브예요. 이게 좀 달라요. 대장균에서는 어땠나 생각해봐. 대장균.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서는 VP가 마이너스였었어. 스타필로코커스는 플러스여야 돼. 그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쓰면 돼. 다음에 우레이스라고 하는 아까 요소 분해하는 요소 있었죠? 얘 어땠어? 스타필로코커스는
양성이었다 테스트하는 거. 여기서 뭐 선택적으로 쓰는데 긁어봤을 때 뭐 레이스나 VP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많이 쓰겠죠. 생각하는 거. 이게 보면 대장균 같기도 하고 스타필로코커스 같기도 하고 라고 해서 구분할 때는 포게스 테스트를 한다고 해. 이게 양성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 이제 나이트 레이트 리덕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라 했어? NO3에 환원 반응이 있는지. NO3가 환원되면 뭐가 된다고? NO3가 환원되면 NO2가 된다고 해. 그치? 이 테스트에서는 NO2가 공격이 되는 거야. NO도 아니고요. 질소도 아니고요. NO3도 아니야. NO2가 나오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VP 테스트 한 번 더 가져왔는데 볼게요. 자, VP 테스트 앞에서 잊어버렸을까봐. 양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붉은색, 그 다음에 음성인 경우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 자, VP 테스트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아세토인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가 붉은색으로 된다는 게 있어요. 원래 한번 볼게요. 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잘 보시면 당을 집어넣어, 포도당을 집어넣어, 자, 글루코스를 집어넣는데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해당 작용을 하죠. 자, 해당 작용은 10단계가 있는데 최종 10단계 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 피루부산이야. 피루부산 엑시드죠. 그렇지? 그래서 발효성 당이 산성화된다. 산성화됐을 때는 보라색이 노란색으로 변한다. pH 변화가 있었다. 자, 근데 이게 부타네디올이라고 하는 이런 경로가 있어. 대사 경로를 겪게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게 아세토인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생화학 반응 중에서 VP 테스트에서 검경 물질은 뭐야? 라고 하면은 아세토인이에요. 이 아세토인은 생겨서 뭐 디아세티로가 되고 이것이 나프톨과 만나가지고 핑크레드 컬러가 만들어지고 붉은빛 검경을 할 때 아세토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일단 만들어지면 뭐 이 물질에 펩톤에 들어있는 구아니딘이라고 하는 물질을 집어넣어줘서 붉은색으로 변하게끔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VP 테스트는 그 목적이 이쪽에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박테리아들이 있죠. VP 테스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포지티브 하는 경우들이 스타필로코커스가 여기에 든다요. 리스테리아도 보이시죠? 그죠? 근데 네거티브 박테리아의 대표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에셀리아야. 이콜라이야. 이콜라이는 VP가 마이너스였어. 그지? 네. 앞에서 살모넬라는 기억하세요? 살모넬라도 살짝 했는데 이렇게 살모넬라도 마이너스였어. 그죠? 사이트레이트가 플러스였어. 그래서 인디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의 균의 특징을 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진다. 얘기. 그 다음 볼게요. 장염 비브리오 봅시다. 오늘 살모넬라,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리우스 각각 특징, 증균 배양, 분리 배양, 확인 배양. 그 다음에 이 증균과 분리와 확인 이후에 스타필로코커스 같은 경우에는 정량 분석이 좀 필요한 단계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화학 테스트에서는 각각 좀 어떤 것들이 활용되는지. 스타필로코커스에서는 조금 특징적으로 나와져 있던 것들이 나이트레이트 환원 작용이 있었습니다. 믹 테스트 다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지. 그 다음에 앞에서 코아귤레이스 있었죠? 혈전 용해 실험할 때 뭘 이용했었는지 기억하세요? 코아귤레이스 실험할 때 토끼 혈장을 이용했었지? 플라스마라고 하는 토끼 혈장이 응고가 일어나면 이게 스타필로코커스의 작용이다. 보시는 건 이거는 생화학 실험의 확인 실험에 해당합니다. 확인. 그죠? 증균, 분리, 확인 중에서 생화학 실험 언제 안 나와? 확인 시험에서 쓰는 거야.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염 비브리오라고 했는데 비브리오가 다 장염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중독되는 하나예요. 비브리오 여러 개 나올 거야. 근데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커스예요. 파라헤몰리티커스 헤몰리라고 하는 문제가 이것도 장출혈을 일으켜요. 헤몰리라고 하는 게 피 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커스는 수산물 섭취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풍토균으로 회나 초밥, 숙회, 생굴, 대하, 가재, 새우 등 어패류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네. 쭉 이렇게 얘기가 있고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커스는 장관 감염증, 급성 위장염, 잠복기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파라헤몰리티커스는 그람 음성의 망곡성 강균이다. 망곡성이라는 건 이렇게 보면은 곡선처럼 되어 있죠. 반듯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망곡성이라고 그래요. 강균으로 중어성 편모를 가지고 있는 운동성이 활발한 통성 현기성입니다. 통성 현기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있으나 없으나 잘 자란다라는 얘기다. 통성 현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식염농도, 최적 식염농도는 2에서 4%, 소금의 농도가 2에서 4% 정도에서도 잘 산다. 균 자라지 말라고 위에다가 소금 덮어주는데 속에는 이미 자라고 있을 수도 있다. 자, 볼게요. 장염 비브리오에서 시험 절차는 앞에서처럼 증균 배양, 분리 배양, 확인 배양의 순서로 일어납니다. TCBS라고 하는 특정 배지가 있고 옥시데이스 테스트가 있어. 자, 여기다가 이제 균을 묻혀가지고 산화 효소에 대한 옥시데이스는 산화 효소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제 변하는데 이 옥시데이스 테스트에서 양성이야. 비브리오 같은. 그다음에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나오죠. 앞에서의 아르지닌에서는 아르지닌 안 나왔고 라이신이 나왔죠. 리신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여기 비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아르지닌이 나오는데 양성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아르지닌 분해 못해요. 이게 음성이에요. 아르지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ONGP라고 되어져 있는데 ONGP는 이제 니트로페놀 글루코시드 그런 쪽이에요. 이게 화학식이어가지고 이런 시약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약에도 마찬가지 음성이에요. 둘 다 음성이니까 굳이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이런 테스트가 있다라는 정도만. 비브리오는 다 음성이어서 굳이 할 수 있는 실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얘네들 보시면. 자, 비브리오 앞에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 종명들이 있어. 비브리오는 통명이고, 자, 얘네들 다 종명들이 이렇게 있는데 파라헤몰리티커스가 아직 없어요, 그죠? 그 다음 장을 내가 지워버렸네. 자, 한 장 더 있었는데 제가 이거 오면서 딴 거 넣으려고 지웠나봐요. 파라헤몰리티커스만 딱 나오는 게 있어요. 다음 시간 언제 보여줄게요. 이거는 파라헤몰리티커스가 다른 것들이 이런 특징을 나타낸다. 잠깐 보시면요. TCBS, PCB, CCR가 IGS, 옥시데이즈 이런 테스트를 다 해. 근데 어떤 거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에요. 장염 비브리오 할 때 파라헤몰리티커스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르지닌 한다겠지. 아르지닌 분해한다고 해서 안 한다. 아르지닌 테스트에서 음성이라고 했다. 남성이라고 하면 안 돼. 테스트 한다고 해서. 자, 근데 아르지닌은 분해를 못 하는데 뭘 분해하냐면 오르니틴을 분해해요. 같은 아미노산 계열처럼 보이지만 아르지닌은 아미노산이야. 근데 오르니틴은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구조를 갖다가 붙여놔봤는데요. 맨 위쪽에 있는 게 아르지닌이라는 아미노산의 구조예요. 아미노산 중에서 염기성 아미노산에 해당이 돼요. 자, 왜 염기성이냐면 NH가 많이 붙어있어요. 그렇지? COH가 많이 붙어있으면 이건 산성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글루탐산 같은 경우에는 글루탐산이나 아스파탐산 같은 경우에는 COH 카르복실 이거 두 개나 붙어있어요. 네? 그래서 걔는 산성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아르지닌은 무슨 아미노산? 얘는 염기성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NH가 하나.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COH 여기는 이제 탄소가 생략된 거니까 이쪽이 COH야. 카르복실. 그다음에 NH2가 아미노기야. 그지? 자, 그래서 알파 카본에 이렇게 붙어 있는 요 지금 COH 옆에 여기부터 알파라고 치죠. 자, COH라는 카르복실기와 NH2라고 하는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다 해서 얘를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그지? 그 아미노산 중에서 아르지닌 같은 경우에는 NH가 3개나 들어있어요. 네? 더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잘려지려고 하겠지. 그래요? 자,
잘려지는데 어떻게 잘라지냐? 이 아르지닌에서 이 효소가 작동을 한다면 아그마틴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대요. 자, 보시자. 이게 아르지닌이야. 맨 위에 있는 구조가. 왼쪽 옆에 얘가 아그마틴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뒤집어져서 있어서 그렇지.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COH가 없어졌죠. 괜찮아요? COH가 없어졌지 않아요? 이게 뒤집어져서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가서 그렇지. 그지? 구조가? 네, 그림 잘라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여기에 있는 COH가 없어졌어. 이걸 뭐라고 그래? 카르복실기가 떨어져 나갔어. 이거를 디카르복실레이션이라고 해요. 그치? 카르복실기를 떨어뜨린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디카르복실레이스 반응을 하게 되면 아그마틴이라고 하는 절대 염기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거야. 카르복실기가 더 이상 없어. 그렇지? 그러면 pH는 어떻게 돼? pH는 카르복실기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pH는 올라가겠죠. 그죠? 자, 오른쪽 보시면요. 이 오른쪽에 되는 게 이게 오르니틴이라고 합니다. 오르니틴이 건강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얘가 작동하는 것들이. 오르니틴이 있어야 몸속에서 우리가 질소대사, 이렇게 우리가 소변 볼 때 말이죠. 간 대사의 마지막에 질소대사로 나가야 돼요. 네, 그때 작용되는 아미노산이 아르지닌이야. 그때 들어가는 작동하는 게 아르지닌이 꼭 그 질소대사에 필요해. 생체 내에서는. 근데 그때 오르니틴으로 변해야지 질소대사 한 바퀴 돌 수가 있어. 요소대사를 할 때. 네, 그래서 아르지닌과 오르니틴은 짝꿍이야. 어쩔 수 없는 짝꿍들이야. 여기 보시죠. 위에 있는 아르지닌이 오르니틴이 됐다고 쳐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아르지닌이 오르니틴이 됐어요. 뭐가 떨어져 나갔어? 응? 얘가 이쪽으로 떨어져 나갈 때는 얘가 떨어졌죠? 그죠? 질소 두 개가 떨어져 나갔잖아. 그치? 질소가 두 개가 오히려 떨어져 나갔으니까 얘는 pH 변화가 없어야 돼. 아니면 pH가 오히려 살짝 낮아져야지. 카르복실기가 더 강해서. 질소가 하나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오르니틴이에요. 여기까지 있어? 그래서 자, 아르지닌이 디카르복실레이스에 의해서 변화되는 물질은 어떤 거야? 아그마틴이야. 오르니틴이라고 하시면 안 돼. 다시. 자, 이 아르지닌에서 COH가 떨어지는 것을 디카르복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탈탄산이라고 해요. 탈탄산 작용에 의해서 아그마틴이 만들어져. 오르니틴은 탈탄산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자, 이 회로 보세요. 자, 아르지닌이 있고 아그마틴이 있고요. 오르니틴이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요. 푸트레신이라는 게 있어요. 푸트레신은 굉장히 안 좋은 음악이야. 아미노산이 썩어가지고 아미노산이 썩었다고 하지. 부패가 일어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대요. 시체 썩는 냄새를 안 맡아봐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오징어 썩는 냄새, 꼴꼬름한 냄새 있다. 오징어 썩는 냄새라고 보시면 돼요. 단백질 썩었을 때 냄새니까 푸트레신이 그런 냄새고요. 오래된 화장실 옆에 가면 나는 냄새. 오래된 화장실이 암모니아 냄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푸트레신 냄새 같이 내고요. 그 다음에 된장, 오래된 집된장 있죠. 꼴꼬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코를 찌르는 듯한 향기가 나는 이런 것들이 푸트레신입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바이오제닉 아민이라고. 들어보셨죠? 생체 아민이라고 해가지고 유해 물질이야. 우리 집이 장류 공장을 한다고 쳐봐. 장류 공장에서 이 푸트레신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네.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이 푸트레신까지 바뀌는, 우리는 이제 위생학 시간에 아마 아미노산이 부패가 됐을 때 푸트레신이 만들어진다, 아민화된다라고 해서 배웠을 거예요. 일종의 경고에 해당이 되는데 얘도 한번 보죠. 자, 아그마틴에서는 잘 보시면 아그마틴에서는 탄산이 없어. 그치? 그럼 아그마틴에서는 푸트레신이 될 때 한 단계 거쳐가지고 푸트레신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바로 못 가. 이게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 너가 하나 생화학 대사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어쨌든 탈탄산이 없어. 근데 여기가 끊어질 거야. 그렇죠? 아그마틴에서는 이쪽 끊어져 가지고요. 양쪽에 N만 2개가 남아요. 그러시죠? 이거를 이쪽에서 이쪽 갈 때도 탈탄산이라고 안 해. 자, 근데 오르니틴 보세요. 오른쪽에서 오르니틴에서 퓨트레신으로 변할 때는 어때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오르니틴에서 퓨트레신으로 갈 때는 뭐가 떨어졌어? COH가 떨어졌죠? 괜찮아요? 자, 오르니틴이 여기에요. 여기. 제가 동글동글 하고 있는 여기. 이게 오르니틴이야.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오르니틴에서 이쪽 COH를 짝깍하고 잘라내면 맨 아래에 있는 구조가 나온다. 이 맨 아래에 있는 게 퓨트레신이야. 그치? 자, 4가지 물질을 제가 얘기해놓고 있어요. 자, 아르지닌이 탈탄산이 일어났을 때 만들어진 물질. 뭐예요? 아그마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아그마틴이 탈탄산 위에서 퓨트레신이 만들어졌다. OX. X겠지. 구조상으로. 자, 오르니틴이 탈탄산 작용에 의해서 퓨트레신이 만들어졌다. 오겠죠. 그치? 이제 그 구조를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퓨트레신은 품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도 안 되는 것들이야. 당뇨는 부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서 탈탄산이라고 하는 디카르복실레이트의 작동이 누가 있냐면 이 비브리오 파라헤모리티커스가 오리니틴을 퓨트레니신으로 만드는 이 탈탄산 효소가 있어. 근데 아르지닌을 이렇게 만드는 효소가 없어. 괜찮아? 그래서 아르지닌 반응에서 어쩐다고? 음성이었어. 괜찮아요? 네, 아르지닌 테스트에서는 음성이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얘에서 이렇게 탈탄산 작용하는 거고 오리니틴이라는 녀석을 갖고 탈탄산하는 효소는 있어. 이게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줄게. 카르복실레이스라고 작년 비브리오 했으니까 정량 시험까지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정성 실험이 있었어. 정성은 준균, 분리, 확인의 단계까지 일어나고 이 확인의 단계에서 생화학 테스트들을 했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커스는 자, 이게 정량 실험, 얼마나 들어있는데? 라고 해서 균수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는 것이 정량 실험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 보고 끝날게요. 앞에 지금 살짝 그거 봤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장염 비브리오균 양성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굴에다가 균을 직접 접종해가지고 실험하는 거니까 이 굴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네, 실제로 없어. 잘 없는데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실험실에서 키우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균을 직접 여기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요. 전체 25g을 계량합니다. 계량한 전체 25g을 넣고 끓이고 알칼라인 휘푼수라고 하는 건 얘를 살짝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거야. pH가 8 정도 나오게끔. 왜냐면 얘는 산성으로 변하면 실험 다 망하기 때문에 약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 토마토를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35에서 37도 계량기 이상 16에서 24시간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 배양액을 approach의 TCBS 한정까지
TCBS는 티오설페이트 들어가요. 티오설페이트라고 하는 거는 약간 황산의 계통인데 또 반응성이 좀 강한 그쪽 황이 들어가고요. 사이트레이트는 구연산 들어가요. 그죠? B는 뭐라고 했어? 담즙산이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솔트가 들어가요. 담즙산염. 담즙산염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 시프로스가 들어가. 그래서 약자로 해서 TCBS라고 하는 제조된, 아까 이루어져 있지만, 각각 다 뭘 요구하는지는 알 거야. 여기 이 균이, 비브리오 균이 살려면, 구연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담즙산이 좀 필요하고, 설탕이 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네들만 특정하게 키우기 위해서 TCBS예요. 증빙 매약의 물, TCBS 안전배지를 선포합니다. 35에서 38도 배양 대리석, 18에서 16시간 배양합니다. 전형적인 진물이 청록색의 색감기의 진물에 대하여 확인 시험을 청록색이야. 실시합니다. 배지가 청록색이 아니라 이게 청록색이라는 얘기야. 자기네가 좀 한다는 얘기. MB셀이라는 배지 회사야. 배지를 팔아서 한다는 얘기. 증류 실험에 대해서까지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는 할 건데 제가 레포트로 뭘 낸다고 했어요? 레포트로 품목 제조 보고서 작성하는 거 했었죠? 그 품목 제조 보고서에 유통기한 설정하는 설정 사유서, 내가 유통기한을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떤 식품을 정하게 되면 어떤 친구는 유통기한 설정을 안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유통기한 설정을 피할 수 있는 사유서를 붙여도 좋고, 유통기한 설정을 한 거를 뭐 인터넷에 찾아서 유사하게끔 해줘도 괜찮아요. 품목제조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5월달에는 그걸 좀 설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통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지 말고 식품 안전나라에 나와져 있는 자료 가지고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양식은 제가 별점으로 되어 있는 걸 따로 올려놓을 거예요. 보시고 그걸 작성을 미리 좀 하고, 제출은 언제 하냐면 우리가 6월 20일까지가 저기더라고요. 수업 기간이긴 한데 6월 첫째 주까지 제출하는 거니까 한 달 정도 시간 줄 거예요. 수업 들어보시고 본인들이 어떤 식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겠다, 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한 다음에 해주시면 조금 가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다음 시간에 요거 마저 좀 길어지는데 좀 마저 하고, 그다음에 품목제조 보고서 작성하는 거 알려줄게요.